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2021년도 필독서 오브 필독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책 제목은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 이것도 그냥 이런 일반적인 마음챙김은 좋은 책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실용적이고 그냥 이분이 명상 베이스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임상심리학자,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 박사.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보면은 정말 내적인 이런 고요함, 그다음에 수행을 오래 하셔서 자기의 노하우 이런 거 공유해 주신 좋은 책도 많은데 이분은 좀 실험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주면서 여러분이 왜 마음챙김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딱 정말로 똑부러지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과학자이신데 또 진심으로 수행을 하세요. 아, 본인이 수행자예요. 아, 저는 왜 여러분들이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하냐면은 제가 이제 수도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수도승은 좀 종교적인 거고 말을 이제 좀 바꿔서 나도 수행자가 돼야겠다. 평생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인드풀니스, 이 마음 챙김이 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의견으로는 본격적으로 이게 확 유명해진 시기가 언제냐면은 실리콘밸리가 그렇죠. 확 올라온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의사결정하는데 압박감을 너무 받으니까 이게 회사 차원에서 마인드풀니스를 밀기 시작한 거고 뭐 이제 고 스티브 잡스나 이런 유명인들이 자기는 꼭 이런 거 챙겨서 한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접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챙김이 본격적으로 퍼진 것 같아요. 멘탈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냥 되게 좋은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 하나부터 읽어드리면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이. 그거예요. 보면은 이게 바버라 드 안젤레스라는 분이 한 말이라는데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싶잖아요.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은 선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선택의 질을 개선하려면 그러면 선택을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의 질을 또 개선하려면은 의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은 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의식을 꽉 잡는 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챙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조금만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사피엔스 요런 좀 우리가 인류 진화에 관련된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류가 탄생을 해갖고 한 뭐 역사마다 조금 뭐 편차는 있겠지만 뭐 한 15만 년, 20만 년 잡으면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보다 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왔어요. 그러면서 생존해서 살아남기 우리는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뭐냐? 부정편향이에요. 그렇죠. 편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고 교감신경을 반응하는 게 부교감신경이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이렇게 막 버스도 타고 스마트폰도 쓰고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요런 좀 체계적인 시스템 제가 아까 이제 뭐 가전제품까지 껴서 하면은 1,2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10만 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9만 9,900년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잡혀먹나? 인류의 대부분 시기가 네, 언제 잡혀먹나? 나 어떻게 살아남나? 누가 나 잡아먹으러 왔나? 이런 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편도체라는 우리의 뇌 구조가 발달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여러분이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꾸짖을 수도 있고 뭐 혼날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디 여러분을 잡아먹는 포식자는 사실상 없거든요.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앞에서 말한 것들 상사가 여러분을 뭐라 그랬을 때 그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친구랑 싸웠을 때 부부간에서 다툼이 있을 때 어디가 활성화된다? 편도체 그러니까 부정편향이 확 증가되면서 여러분 교감신경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코르티솔 같은 게 나오면서 여러분이 순간 에너지를 팍 내서 도망가야지 이게 그래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내랑 싸웠다고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빡 도망갈 데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도망갈 데는 그러신 분도 없잖아요. 계시겠죠. 네. 근데 사표를 써도 이렇게 차분히 쓰면 되지. 전력 질주할 만큼의 뭔가 여러분이 화학적 반응이 필요한 건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서 그거를 마음 챙김으로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경한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여러분이 부경한 신경을 꼭 매달려 있어야지 옛날하고 다르게 교감 신경에 여러분이 꼭 잡고 있고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좋은 얘기 여기서 책에 나온 것도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명상책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그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얘기, 진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자기 노하우 경험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 책이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실험적 근거, 조사, 뇌과학의 근거에서 예?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을 이 다양하게 책에 그래서 원제 부제에도 저희도 부제도 뇌를 재설계해서 하는 자기 연민 수행인데 원제도 Rewire Brain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말하는 게 뇌를 바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거를 인트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실험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오냐면은 103쪽으로 가보면은 이거 너무 리마커블해요.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드와 데니엘 길버트의 유명한 연구에서 정신이 방황할 때 우리가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졌다. 그들은 교육 수준,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80개국 국가에 1만 5천 명, 많이 더 조사했네.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참가자에게 아무 때나 전화를 건 거예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 활동을 하는 동안 정신이 방황하는지를 묻고 나서 그들의 현재 행복도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교육 수준, 나이, 직업, 소득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그 일에 충실히 참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이 드러났다. 몰입이죠, 몰입. 예? 가령 나 이게 너무 리마커블한 것 같아. 가령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집중한다면 설사 설거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신이 미래나 과거에 팔려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 연구진이 결론 내린 대로 방황하는 정신은 불행한 정신이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현재에 집중하는 정신은 행복한 정신이다.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기만 해도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옛날보다 소득이 고 작가님은 그거네. 저는 소득이 한 5배? 4배 정도 올라갔는데 고 작가님은 10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스케일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옛날에 그런 시절이 누구나 있어요. 저도 이거보다 더 벌면 행복할 텐데 분명히 행복한 부분도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위험해서 예를 들어 내가 아팠을 때 치료비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괴로움과 번뇌 그대로 있죠. 어저께도 뭐 고민하고 왔는데 뭘. 그러니까 싸움도 여전히 많이 하고 대화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돈, 소득, 뭐 어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몰입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 몰입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 읽으면서 제가 유독 설거지할 때 조금 마음에 정화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왜 필독서라 그랬냐면은 이제 이 책의 큰 축은 제가 나눠본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버릴 챕터가 없어요. 너무 꼼꼼하고 그렇지. 좋아요. 근데 첫 번째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응과 대응에 관해서예요. 이게 너무 설명이 명쾌하고 명료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반응과 대응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87쪽으로 가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 반응과 대응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단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응하면은 훨씬 우리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반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방황하는 앞에서 말하는 방황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대응하면은 덜 방황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일단 멈춤이에요. 마음 챙김은
자극과 대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마련하게 한다. 몸의 밴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 모두 당면한 상황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도 볼드체로 써 있어요.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 심리학자이자 홀로코스터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은 그 점을 가장 멋지게 포착한다. 자극과 대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의 대응할 선택할 힘이 있다. 그 대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있다. 이게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이게. 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목격자의 자각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멈추면 우리는 당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차원적 정신을 이용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도체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정말로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탈출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작용이에요. 반응이지. 예, 반응이에요. 말 음. 그대로 생각이라기보다는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본능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떤 거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고 대응으로 바뀌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당면한 일에 휩쓸리면 관점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혼란한 상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한다. 거센 강물에 휩쓸려 간다고 상상해보라. 아마도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고 길을 쓸 것이다. 반면에 마음 챙김은 헬리콥터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더 균형 잡힌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마음 챙김을 읽은 다음에 열심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끝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 상황의 객관화에 대해서 엄청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자극이 너무 많기 일이 SNS에서 하고 이런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극이 저한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극을 끊어내고 이거를 안 반응할 수는 없지만 이걸 대응으로 스펙트럼을 더 옮기려는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끝부분에 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되게 리마커블한 이야기가 나와요. 난 이거는 눈물도 울컥했어. 어떤 대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마음 챙김을 한번 수련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위가 다혈질이어서 그런 거 하겠어요? 그냥 안 하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 그는 이 대위가 북적거리는 동네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에어컨 바람으로만으론 열기를 식힐 수가 없을 만큼 푹푹 찌는 날씨라 몸은 이미 땀에 젖은 상태였다. 어떤 상황이죠?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앞에 여자가 엉뚱한 줄에 서 있는 걸 보자 중이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 우리도 그런 거 보죠.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소량 계산대인데 막 많이 들고 와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자는 한 가지 물건만 구입했으니 옆쪽 소량 전용 계산대로 가야 했다. 더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의 품엔 사내 아기가 들려 있었다. 드디어 여자의 차례가 왔다. 그런데 계산대 직원이 단품을 금전 등록기에 찍을 생각도 않고 아기에게 까꿍까꿍 하면서 놀아주기 시작했다. 중이는 씩씩거리며 혼잣말했다. 아이씨, 여기가 무슨 놀이방이야? 그런데 더 놀랍게도 앞에 선 여자가 아기를 계산대 직원에게 건네는 게 아닌가. 중이는 속으로 탄식했다. 아니 이 여자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뒤에 욕했을 거야. 퍽 이랬겠죠 그냥요. 뒤에는 사람이 셋이나 기다리는데 게다가 애초에 이 줄에 서면 안 되는 거였잖아. 하지만 그동안 이제 무슨 훈련했죠? 마음 챙김 훈련을 한 거예요. 그동안 마음 챙김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분노 폭발이라는 습관적 고속도로에 들어서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분노의 연기가 거치자 귀여운 사내 아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중이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계산원에게 아주 아기가 귀엽더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계산원은 기쁨에 겨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그래요? 실은 제 아들이에요. 나 이거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계산원은 아인의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작년에 남편이 전투를 수행하다 죽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돈벌이를 해야 해서 아기야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친정 엄마가 와서 아기를 봐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엄마가 매일 아기를 마트에 데리고 와서 한 번씩 만나게 해줘요.
그 순간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중이가 마음 챙김 수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주목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을지 상상이 될 것이다. 이건 완전 깨달음 수준이에요. 삶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만약에 그냥 넘어갔으면 이 사건을 몰랐을 거예요. 예? 근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우연의 일치지만 근데 미국은 여러분 이런 게 좀 많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군대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막 파병 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면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그렇지, 문화예요. 미국은요. 그렇지. 어. 그래서 미국에는 군인 관련된 되게 그 미담들이 많아요. 예, 뭐 진짜. 감동 영화도 감동 영상도 영상도 많고. 보면은 진짜 군인에 대한 어. 미담이 아니 진짜로 파견 갔다 군인들이 돌아오면 박수 쳐주고 베테랑이라 그러면 음식도 해주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랑. 근데 어때요? 이 군인은 평생 자기가 뭐 10억을 써도 얻지 못할 깨달음을 순간 얻은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고 대응했을 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이거 읽으면서 지금도 약간 여기까지 눈물이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서 요즘에 좀 줄었는데 이게 너무 리마커블 해갖고 나도 이렇게 지나간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대응하지 않고 반응해서 그걸로 제가 반성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두 번째 핵심은 이 책은 여러분 진짜 버릴 챕터가 없어요. 그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비슷한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괴로움이라고 작가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통체증이 나오는데 저는 교통체증 같은 거는 필요도 없고 지금 코로나 시국은 어떻죠?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예를 들면 동일 업종도 있을 거고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고 똑같은 소득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이 다 똑같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있지만 어때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해서 훈련을 했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리마커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예전에 똑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책 마케팅을 하고 옛날에도 책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마케팅을 하던 때 제 노트를 2017년 거를 보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마케팅을 해서 책이 안 팔리면은 얻는 고통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어떻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약간은 단순히 마음 챙김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도 바뀌고 제가 그동안 이거를 수련을 오래 해오면서 실패가 당연한 거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실패에 계속 반응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될 일도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제가 마케팅하는 양은 적어요. 마케팅하는 볼륨, 액수는 훨씬 크고 매출도 훨씬 큰데 마케팅하는 개수는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일종의 일로서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일로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도 똑같은 고통 상황에서도 제가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바꿨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음 챙김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명상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명상하는 구체적 스텝에 대해서 간단해요. 의도와 주의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례별로 이때는 이런 의도로 그 다음에 이런 주의로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가 너무 이 책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도 명상을 해봤다가 다 실패했어요.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네. 다 실패했어요. 그거는 명상하는 구체적 방법을 몰랐고 진짜 이 샤우나 샤피로 박사님이거든요. 샤우나 사피로 박사님인데 이 박사님이 알려준 방법이 일단 전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아요. 그러니까 명상하기 전에 의도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명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주의를 갖고
어떻게 주의를 집중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태도로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책하고 조금 변별력이 있는 게 음, 완벽하게 그게 아니지만 그 의도 부분이 좀 되게 새로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수행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마음 챙기 하나가 실제로 우리 몸에 또 결과에 주는 퍼포먼스가 되게 다르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 챙김을 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나는 괴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에 대해서 계속해요. 그다음에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서 앞에서 우리가 뭘 했죠? 목격자 상태로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려고 해도 흐트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래 내가 갖고 싶었던 상태로 주의를 끌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이미지를 연습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제가 연결되지 않고 우주에서 약간 이렇게 유영하는 연습? 그러면서 그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케찹이 여기 얼굴에 묻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2시간 내내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 얼굴에 케찹 묻었어.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감정, 아까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근데 봐봐요. 케찹을 여기 여러분이 누가 묻어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예? 2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세수를 하면서도 몰랐다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 케첩도 떨어졌고 하고 모르고 그냥 그 사건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괴로움을 느낄까요? 모를 거예요. 왜? 괴로움이라는 많은 거는 여러분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상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아니라 아무랑도 연결돼 있지 않고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독서라고 좀 자신하는 거예요. 제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질문을 많이 받아. 이 사람이 임상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래요. 이분이. 수행할수록 더 강화된다는 사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뇌 가소성 때문에 그래요. 명상 수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많이 계산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를 원한다면 난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연구에서 이게 평균이라서 이게 뭐 가우시안 분포로 분포가 될 테니까 요게 뭐 중간값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에서 문턱 효과의 12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에선 문턱 효과의 12분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이게 여러분이 11분을 하면은 11분에서 12분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1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50% 100%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8분에서도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어떤 문턱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건. 그래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개선하려면 하루 최소 12분 동안 명상해야 한다. 그보다 오래 명상하면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가 또 제 얘기 해드리면 제가 이걸 읽고 바로 해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명상을 하고 더 이상 주의가 집중이 안 돼서 시계를 봐보니까 6.5분 정도 6분 3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해봤어요. 또 공교롭게 7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네. 왜 못 넘지? 그랬는데 제가 몇 번 하고 해서 가장 최근에 했을 때 하고 딱 시계를 봤는데 14분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간 거예요. 되게 오래 간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아까 이게 여기서 문턱 효과라 그래서 모두가 10분이야. 저는 20분에서 문턱 효과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1시간에서 문턱 효과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늘려가서 1시간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12분 동안 참으라 그러면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계속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도를 갖고 주의를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마음이 확실히 평온해집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모든 사람이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신 있게 필독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걸 읽고 왜냐면은 또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이걸 지속하지 못할 거예요. 운동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고
100명이 보면 20%만 지속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일지도 몰라요. 몇 법칙에서 부의 분포를 따르면은 성공의 분포를 만약에 따르자고 하면은 심지어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대부분은 성공 못하고 극소수만 성공할 수도 있을 걸지도 몰라요. 그 중에 꾸준히 한 사람 1%도 예.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우리는 몰라요 어딘지. 그거는 근데 그 다 못한다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일단 한번 저는 왜냐면은 명상을 몇 번 시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로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같이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1시간 동안까지 명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게 벌써 설레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하면 설레입니다. 저는 이 저자분이 이제 과학자신데 이게 이 책이 좀 더 가깝게 와 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괜찮았고 본인의 삶의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을 스스로에 적용해서 극복했는지 자기 고백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과학자들이 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우미건조하거나 네. 너무나 본인은 안 해봤으면서 그런 느낌도 있잖아. 근데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수행해보고 무엇보다 그 수행을 통하여서 본인이 삶의 어떤 그 희노애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되게 리마커블한 스토리가 본인 이야기 나오고 이게 이제 그 박사님이 원제를 했을 때 이제 부제를 말씀해 주신 거 원래 원제 이게 정제 그러니까 제목은 그거예요. 굿모닝 I love you예요. 제목. 이 제목이 왜 그런지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마지막 걸리면 되게 울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굿모닝 I love you가 수행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마음 챙김에서 큰 임팩트가 있는 수행법이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얼마나 이 굿모닝 I love you 수행을 하고 살아갔는지 좀 반성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우리 가족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이 어떤 정보 전달 또 수행 방법뿐만 아니라 자칫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스포를 하면은 다음 책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건데 그 책이랑 이 책이 완전 깜짝 놀랄 정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제대로 좀 많이 읽기 시작하면은 뭐 여러분이 100권 읽는데 100권이 다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100권 정도 읽으면은 두세 권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재미로 책을 읽으면서 그 연결이 되면 이제 중수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순히 100권 읽어서 100권의 효용을 보는 게 아니라 100권 읽었는데 2권이 시너지를 내면 그 2권이 50권, 30권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서적 측면, 여러분이 뭐랄까 지혜적인 측면 이렇게 이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너무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말 그냥 책 한 권 읽고 명상하는데 돈 들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건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모두가 행복한 마음 상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주 진짜 뭐랄까 고귀한 의식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질이 저 안드로메다로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족해지는 삶.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약관님과 더 좋은 책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